올해 잘 버텨봐. 내가 전에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짝수 학년도 입학 애들이 잘 붙어요, 이상하게.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너희들이 26학년도 맞지? 26학년도.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진동을 좀 하는데, 제일 좋을 때가 짝수 학년도더라고. 거의 대부분 다. 2024, 뭐 2020, 22, 이때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실적들이 좋았어요. 이상하게. 응? 아, 붙을 수 있죠, 당연히. 고려대는 최저가 높아요. 예. 최저만 좀 맞춰라. 내가 고려대 이번에 애들 몇 명 봤는데 최저를 못 맞춰갖고 시험은 괜찮게 봤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최저가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가 높다고 최저가. 그럴 바에는 그냥 정시로 잘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 응? 4합8?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4합8이었던 것 같아. 응? 3합4는 뭐 의대냐? 3합4는 의대지. 야, 3합4면 의대하고 약 그런 데야. 그래. 그럼 정시로도 충분히 가겠다, 고대. 웬만한 거 아니야. 의대 빼고. 자, 다 했죠? 이거는 다 풀었어? 아니, 이거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봐봐요. 일단, 먼저, 이 구역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이렇게 이 노란색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요. 특히 얘는 어떤 형태냐 하면 여기에다가 f에다가 2-x를 대입을 했을 때, 즉
x 이퀄 1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하는 거죠. x 대신에 2-x를 대입을 하면 x 이퀄 1 선대칭 이동을 해보는 건데 선대칭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다시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어차피 x-2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도로 fx가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대칭 이동을 했더니 서로 합쳐진다. 그 말은 완전히 겹쳐진다는 말은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라는 거죠. 이미 이 대칭인 형태라는 거 확인 바로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때요. 요 부등식의 해석이 이거예요. 요 노란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누가? 얘가 누군데? 이거 뭐예요? t, ft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지? 그래서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접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t의 지점을 옮겨가면서 접선을 그어 봅시다. 그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구역을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자,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요. 이 접선보다 아래쪽에 fx가 위치하는, 같거나 아래쪽에 위치하는 지점들은 이렇게 되겠죠. 요런 x 구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 변곡점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변곡점이 되더라도 봐봐요. 변곡점이 되더라도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fx 구역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전체 구역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전체 구역에서 가능해지느냐. 자, 이렇게 접선을 자꾸 옮겨봅니다. 옮겨보다가 보니까 여기 한 요쯤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마침 0,0을 지날 때 요 그래프가 그려진 구역에 왼쪽 끝점을 지날 요 순간이 바로 처음으로 이 지점에서 접선이 이 노란색보다 위에 위치하죠. 그랬다가 계속 위로 위치하게 그려지죠.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까지요? 요까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t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요. 그때는 다시 이 노란색 직선을 중간에 잘라요. 자르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지점 찾아봅시다. 요 지점 t는요. t, ft에서 그은 접선이 0,0을 지나면 되겠죠. 일단 0,0부터 찾을게요. 찾으면 요 방정식 풀면 되죠. 요 방정식 풀면 뭐예요? 0이랑 그 다음 2는 아니니까 쭉 정리해가지고 t제곱 지우고 그 다음 t-2도 하나 지우고 나면 요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t가 3분의 2가 되죠. 이게 3분의 2면요. 요거하고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요 지점 x 이퀄 1 선대칭이기 때문에 요 지점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2-3분의 2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접점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요 사이 구간에 있어야겠다. 즉 t의 범위를 집합으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t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t들의 모임이냐? 접점의 x 성분이 3분의 2부터 3분의 4까지의 구역에 있어야 한다. 이게 답이겠죠. 그지? 너희들 이제 문제 푸는 그 경험치가 많아져가지고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푸는 거고요. 만약에 본 적이 없으면 처음에 좀 당황했겠죠. 그 다음 문제 6번도 풀어보세요. 문제 6번. 문제 6번은 아까 오전반에 애들 풀려보니까 잘 못 풀더라. 생각보다. 우리 오후반이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줘봐. 아, 이거 녹화되는구나.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어? 아, 귀찮아서 말해. 그거에 맞는 것 같은데.
푼 사람 있어요? 응? 응? 응. 응. 알파가 그냥 이렇게 뜨면 알파가 0이잖아. 같은 그래. 거가. 응. 프라임도 0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세웠는데 응. 그 다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릴게요. 그 사실을 거기다 반영을 해야죠. 자, 여기 보세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좀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하는 게 좋은데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닐 거예요. 일단 봐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잖아요. 지금 베타 플러스 1을 요 gx-fx라는 식에서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문제 조건들을 보니까 3차 함수의 fx,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gx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알파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같고, 그죠? 그리고 베타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같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을까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뺀 함수를 기준으로 푸는 게 맞겠죠. 그래야 최대한 알파라는 문자와 베타라는 문자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 알파라는 문자와 베타라는 문자를 포함한 채로 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hx를 fx-g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조건 반영을 하면요. 항상 있잖아요. 조건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조건을 반영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 그러면 h-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죠.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요게 0이죠. 자, 우리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hx 3차 함수를 이렇게 일단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equal 0이 되는 지점을 감마라고 표현했을 때고요. 너희들이 지금 문자를 하나 더 늘리긴 했지만 결국은 어떤 문자들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타나 알파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죠? 3차 함수에서요. 1대 1대 1의 비율로 분할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감마를 물론 한 방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의 몇 대 몇 3대 1의 외분점이네. 그래서 3-1분의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이렇게 한 방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논술에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예. 아쉽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시고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서 극소 지점, 극값 또 다른 극값 지점이 바로 베타라는 사실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거 미분하면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때 마침 이거 이퀄 0이게 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알파 말고 나머지 하나가 이건데 얘를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감마를 베타로 다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딱 마침 이거랑 똑같죠. 그지? 3대 1 외분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마를 몰아내고 전부 알파와 베타로 표현을 해봤단 말이야. hx를.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사실 뭐예요?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을 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고. 베타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봤더니 이렇게 넣어봤더니 요거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어쩌면 알파와 베타를 각각 따로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알파와 베타 간의 관계식에서 요 값을 구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지? 꼭 조건이 두 개가 추가로 주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뭐 조건이 두 개 남았든 한 개 남았든 간에 무조건 알파와 베타 간의 관계는 찾아야 되는데 그럼 안 쓴 거 찾아야 돼. 안 쓴 거. 자, 안 쓴 거 찾아봐. 뭐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 2인 2차 함수 gx 안 썼죠. 지금 최고차항 계수 1인 거는 여기서 썼지만 여기서 안 썼잖아요. 그죠? 안 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안 썼냐면 이거 안 썼죠. 요거 두 개. 적어도 2차 함수 gx에 대해서요.
알파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점에서 16이라는 거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봐봐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대칭 형태가 되는데요. 요거와 요거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대칭축이 요거의 중점이라는 거죠. 그지? 즉 G 프라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를 대칭축으로 하는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최고차항 계수 2 반응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따라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건 필요 없죠. 사실은 미분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거 집어넣어도 돼요.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집어넣어도 똑같은 조건 나옵니다. 저는 16이 양수여서 그냥 베타를 집어넣었어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되니까 집어넣으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8이 되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8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에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03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43이 답이겠죠. 이게 답입니다. 정리하세요. 자꾸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썼던 조건과 안 쓴 조건을 좀 구별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베타와 알파 간의 관계식을 한 개라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거 정리 다 한 학생들은 문제 7번 풀어보세요. 문제 7번도 사실은 많이 봤던 유형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는데 단 이 문제에서는 물론 그냥 실수 A의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A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GT 함수를 구해 보아라. 이런 문제를 풀어보세요. GT 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한번 풀어보세요. GT 함수를 구하여라. GT 함수는요, 종류가 달라집니다. A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GT 함수의 모양과 식이 달라져요. 그거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정확하게 A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GT 함수를 구간별로 정해 주세요. 그거 서술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이게 어떤 4차 함수야? 극대극소를 다 가지는 4차 함수죠. 그죠? 극대값 두 개, 그 다음에 극소값 하나를 가지는 4차 함수인데, 이때요, 이 두 극대값의 높이에 따라서 GT 함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강 그려보시면, 이게 T점을 옮겨가면서 T의 왼쪽을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은 높이잖아요. 근데 증가하는 동안에는 어때요? 증가하는 동안에는 결국 fx의 함수값 자체가, 즉 ft 높이 자체가 곧 gt가 되죠. 그랬다가 요거 내려가는 순간에는 더 이상
얘가 최대가 안 되죠. 요 높이가 최대가 안 되고 여기가 아까 얘가 더 높았잖아. 그래서 이 지점이 계속 최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극대값이 더 높아지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 극대값 두 값의 크기 비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f의 a를 구해보고 fa가 이거죠. f의 마이너스 1이 이거거든요. 2a 플러스 1인데 f의 마이너스 1이 2a 플러스 1이고 fa가 이건데 이 두 극대값을 빼봅니다. 빼보면 요거 두 개가 같게 되는 지점은 a가 1일 때고요. a가 1일 때고 그 다음에 a가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이고 1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극대값이 두 개가 높이가 같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극대값이 더 낮죠. 이런 그림이 되지. 이런 그림이 된다고 치면 이때 GT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일단 마이너스 1까지는 계속 FT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맞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지점이 곧 T를 대입한 그 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왼쪽을 바라봤을 때. 그랬다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는 어때요? 아까 왼쪽을 바라보니까 이게 더 높네. 그래서 이가 계속 갑니다. 이렇게 계속 가니까 상수가 되겠죠. 이 위에는.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봐요. 이거 미분 가능성을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거는 도함수에서의 극한으로 간주해서 푸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가장 편한데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G'T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T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상수 함수의 미분이니까 0이 되죠. 그런데 봐봐요. 이 경계되는 지점인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여부는 도함수에서 연속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의 G'T는요. F'T에서의 이건데 이 값이 누구랑 같아요? 요거랑 같죠.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이거 극한이잖아. 이거 뭐야? 극값이잖아요. 극값이니까 0이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건 미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미분 가능해요.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A가 1보다 커서요. 이 극대값이 이 극대값보다 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이너스 1까지는 계속 이 높이가 높았다가 그 다음에 요까지는 요 높이가 계속 높았다가 여기 딱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요 구간에서는 다시 FT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FT였다가 F의 마이너스 1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이 더 높은 이 극대값이 GT가 되겠죠. 왼쪽을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은 값들. 그래서 G'T가 이렇게 돼요. 0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문제 없어요.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지점에서 보세요. 리미트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돼. 리미트 뭐가 t가 알파 마로 갈 때 G'T는 얼마다? 0이지. 그런데 리미트 t가 알파 플러스로 갈 때 G'T는 리미트 t가 알파 플러스로 할 때 F'T와 같고요. F'T에서는 어때요? 알파 지점에서 F'T는 양수죠. 0일 수 없지. 그래서 이거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미분 불가다.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따라서 여기서 미분 불가다. 알파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고요. 요 구간에서 T 이퀄 A에서는 또 미분 가능합니다. 알겠죠? 됐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이거 정리 다 하시고 문제 8번 풀어보세요. 이거 오래 놔두니까 되게 맛없어 보인다. 뭔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게 GT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됩니다. 이거 반대 함수도 있죠. 구간 오른쪽으로 잡고 경계의 오른쪽을 봤을 때 최소값 잡아가는 것도 있어요. 네? 알죠? 연습을 응? 여기가 응?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t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x가 x의 구역이 t를 경계로 해서 왼쪽을 바라봤을 때 봐봐 이런 거야. 이게 뭘 뜻하냐면 가령 지금 t가 만약에 이 지점이야. t가 이 지점이야.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구역은 이 구역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걸 바라봤을 때 fx의 높이는 요게 한계죠. 그 이 높이가 최대인 거잖아. 지금 왼쪽을 바라보면. 물론 오른쪽을 바라보면 더 높아지니까 이게 최대긴 하지만 왼쪽만 바라보라고. t를 경계로 왼쪽을 보라고. 왼쪽을 보라고. 왼쪽을 봤을 때 형성되어지는 fx의 높이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답으로 해달라는 게 gt 함수야. 이해했어? 이해했지? 그런데 봐봐. 요렇게 왔어요. t가 여기야. t가 0이면 왼쪽을 바라봐. t가 0이면 t가 딱 여기면 왼쪽을 바라봐. 가장 높았던 높이가 이 높이지. 그래서 이게 gt인 거야. 얘가 아니고 함수값 높이가 아니고. 알겠어? 왼쪽을 보면 되죠.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에 관한 고민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방법들을 다 알려줄게. 못하냐? 이거 1학년 때 이거 안 배웠어요? 자, 봐봐요. 여기 봅시다. 일단 문제 8번에서요. 아닌 실수입니다. 아닌 실수. xy니까 일단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이미 깔려 있고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다 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여라. 즉 이 시계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첫 번째 방법 변수에서 그냥 야 나는 무식해서 새롭게 변수 구하는 거 모르겠으니까 둘 중에 한 놈 죽일게. 괜찮죠? 그래서 관계식이 있으니까 한 놈 죽일 거야. y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식이 y를 죽여주면 오로지 x만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y 죽여볼게요. y제곱은 2-x제곱이고요. y가 원래 뿔마 루트인데 오로지 이것만 되겠죠. 게다가 또 x의 범위가 이게 y제곱이니까 죽기 전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남겨요. 그러니까 x는 일단 x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면서 동시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결국은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됩니다. 이렇게 제한되겠죠?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는 이 함수식 요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적분에서 배웠던 무리함수의 도함수를 통해서 풀면 돼요. 혜림아 잘 좀 안. 자, 알겠지?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가장 무식한 방법.
그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알았죠? 두 번째 방법은 매개 변수를 끌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끌고 오느냐? 이렇게 끌고 오겠죠. x 대신에 자 이게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인 원 일단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에 관한 점이기 때문에 x를 루트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 y를 루트 2 사인 세타라고 하되 세타의 범위를 뭐로 한정시켜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니까요. 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90도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물론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셔도 되고 미분 안 하고 어떻게든 합성해도 되죠. 알겠지? 이건 미적분에서 배울게요. 이거 합성을 해서 얘를 하나의 단일화 함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얘가 1 루트 2로 다시 묶어주면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분의 1 사인 세타. 아 이거 합성이요. 합성이 어떤 교과서에서 나오고 어떤 교과서는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데 교육과정 내긴 해요. 나오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할까? 얘를 사인 사코 코사 이렇게 할 거거든요. 사인 얼마? 4분의 파이. 얘를 코사인 4분의 파이 하면 사코 코사 이렇게 되죠. 사코 코사 이렇게 되니까 사인의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죠. 알겠지? 내친김 그냥 해볼까요? 야, 언제 최대가 됩니까? 최소는 얼마예요? 이게 일단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면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하더라도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2분의 파이고요. 얘가 4분의 파이죠. 얘가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4분의 파이일 때 최소가 되죠.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최소 그러면 얼마예요? 2가 되죠. 맞지? 네. 그 다음에 세타가 얼마일 때요? 2분의 파일 때 최대가 되고 2분의 파일 때 맞나요? 아니다. 헷갈렸다. 예.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최대고요. 맞죠? 네. 지금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기준으로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요. 지금 요거가 세타 프라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세타 프라임 헷갈린다. 이거를 뭐랄까? 알파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기준으로 2분의 파이일 때 최대죠. 그지? 그러니까 세타 기준으로는 4분의 파이일 때요.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죠. 따라서 그 최대값이 얼마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최소는 얼마냐? 세타가 0일 때죠. 그지?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일 때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이랑 같잖아요. 같으니까 요때 최소가 되죠. 최소니까 얼마예요? 세타 0을 대입한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요 x 더하기 y에 지금 뭘로 한 겁니까?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해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1학년 과정에서 우리 이거 배웠어. 이렇게 안 해요. 1학년 과정을 아시면 더 쉽게 갈 수 있죠. 이렇게.
1학년 때 어떻게 배우냐 하면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가 이렇게 굽어졌어. 곡선에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시계값을 새로운 변수를 끌고 와서 t라 하자. 이렇게 t라 하고요. 그랬을 때 t의 범위를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면 이 기존의 곡선 이거와 만나는 교점이 생기도록 교점이 있게 하는 t의 범위를 정하면 되죠. 따라서 이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고요. 따라서 이 직선이 가장 t의 값을 작게 할 때는 요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지날 때죠. 그제? 거기서부터 교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t가 올라가도 계속 교점이 생기는데 교점이 생기는 제일 마지막 한계가 언제예요? 접할 때죠. 이렇게. 따라서 t의 최소값은 루트 2,0을 지나거나 아니면 0, 루트 2를 지날 때죠. 그래서 t가 그때 t는 얼마예요?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t의 최대는요. 접할 때고 접할 때 t 값은 이렇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t 이퀄 0과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t가 반지름 루트 2와 같아야겠다. 그래서 절대값 t가 2인데요. 이 절대값 t가 2인데 t는 어차피 지금 양수인 상황이잖아요. 그림에서 봤을 때. 따라서 t가 양수여서 t는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 t는 최소값이 루트 2고 최대값이 2다. 이건 1학년 과정으로 푸는 거. 알았죠? 네. 자, 이렇게 봐봐요. 똑같은 식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이죠. 2번. 이것도 무식하게 이거를 저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뭐 미분만 하면 되니까 미분해가지고 증감 상태 확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대입해가지고 또 상관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사실. 그 다음 제일 간편한 거는 그나마 우리 괄호 1번하고 관계에서 봤을 때 이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어떻게 풀게요? 졸리 뭐 먹었니? 눈이 거의 반쯤 갔네? 어디 아파? 응? 자, 이게 앞에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로 얘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죠. x 플러스 y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로 x 플러스 y가 일종의 변수 t로 바뀌는 거예요. 제3의 변수 t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까 이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였죠? 2였으니까 그럼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2라는 말과 같고요. 따라서 이게 t로 바뀌면 t제곱 마이너스 2xy는 2가 되니까 2xy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xy는 2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이 몽땅 t에 관한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따라서 얘는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이렇게 되겠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t 세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됩니다. 단 t의 범위는 아까 앞에서 구했던 루트 2와 2 사이의 값이어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겁나 전에 자,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다른 문자에 관한 어떤 함수식 HT라 합시다. HT라 이름 붙이면 이렇게 되고요. 얘 미분해 보겠죠? 그래도 다항함수 미분이 제일 편하잖아. 만만하고. 이거니까요.
자, 이거 이퀄 0이게 하는 지점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게 h 프라임 t고요. 마뿔마 이렇게 되니까요. 감소, 증가, 감소. 특히 어느 구역이냐면 이 구역에서만 그리면 돼요. 즉 루트 2와 2 사이 구역에서만 그리면 됩니다. t가. 여기 루트 2와 2 사이 구역에서만 그리면 되니까 최대값은 최대는 t가 루트 2일 때 h의 루트 2 값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 h 값이 최소가 됩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2 대입하면 얼마예요?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에 2 루트인가요? 2 루트이네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요. 8 마이너스 4에 그 다음 6이니까 2가 되죠. 됐지? 네, 이게 답입니다. 정리 다 했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 풀어보세요. 다 정리했어? 정리 다 하신 분은 문제 9번 풀어보시고 혜림이 정리 다 안 했잖아. 졸았잖아. 나 아까 봤는데 앞에 안 했지? 아이고, 날씨가 잘 풀리니까 졸리기도 하고요. 또 날씨 흐리니까 또 좀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맑아지나? 아우, 어제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어?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허리 아파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알죠? 제가 허리에 협착증이 있거든요. 협착증. 그래가지고 디스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저기압이 되면 이게 붙어요. 더 붙어가지고 더 아파요. 눌려져가지고. 골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 골반이 많이 붙어 있는. 되게 좋아하네. 그거 좋아해. 그거 좋아할 일이니? 신기하잖아요. 뭐 신기해. 늙으면 니도 그래. 다 똑같아. 중력의 영향을 받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한없이 젊은 게 아니란다, 얘들아. 두고 봐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좀 나이스하게 푸세요. 무식하게 막 근해공식 쓰고 그러지 말고 좀. 또 벌써 근해공식 쓰고 있네. 아니야.
메인 변수는 m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그 기본적인 변수는 m입니다. 그래서 m에 관한 식으로 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안 풀고 뭐하니? 다 풀었어? 뭐 계속 미소만 뭐 좋은 일 있어? 로또 됐어? 왜 좋아해? 유찬이지 유찬이 경고.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좀 세련되게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교점에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겠죠. x제곱 3-x는 mx. 요게 곡선과 직선의 교점인데요. 이미 x = 0이 교점이기 때문에 p와 q의 x좌표는 0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교점쯤에 x = 0을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말은 x를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워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요 몇 차? 2차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퀄 m,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m 이퀄 0이라는 이거의 두 근이 곧 p와 q, 교점의 x 성분이 돼요. 그때 이거를 근의 공식으로 풀어서 해도 되는데 너무 뒤에 끌고 가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일단 먼저 어떻게 두고 시작하자? 근과 결사의 관계를 활용해요. 알았죠? 알파와 베타라 하자. 알파, 베타라 하자. 단 뭐 알파, 베타 중에 크기는 네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내가 알파는 더 큰 쪽으로 할게.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이 알파, m 알파가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이 점이 베타, m 베타가 되겠죠. 물론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식이 1차식이라서 조금 더 편하겠다. 그지? 안 그래요? 요걸 이렇게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베타 제곱 3 마이너스 베타 불편하죠. 알겠죠? 차수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밑변과 높이로 나눠야 되는데 이 PQ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밑변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면 PQ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풀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에 그 다음에 M 알파 마이너스 M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알파 요거 M으로 묶어주면 루트에 1 플러스 M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인데 아까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높이에 해당되는 게 필요한데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걸 밑변으로 잡았으니까 이거에 해당돼야겠죠. 높이는 요 3,0이라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 요게 높이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mx 마이너스 y 이퀄 0과 그 다음에 a 3,0 사이의 거리가 곧 높이죠. 높이는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고 3, 0 대입을 하면 3m 이렇게 되겠네요. m은 양수니까 지금 양수가 돼야지 저렇게 교점이 두 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저기를 고쳐보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m에 관한 식으로 미리 고쳐놓읍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아까 근각의 사 오이씨 웃지 마. 비웃지 마. 나중에 한 30분 내보자. 자, 봐요.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근각 외사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m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직접적으로 구하진 않고 다 제곱해서 구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는데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9 마이너스 4m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일단 0보다 크게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게 되고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의 9 마이너스 4m이 됩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 식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 플러스 m 제곱에 그 다음에 루트의 9 마이너스 4m이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APQ의 넓이가 어떤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m에 관한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고 걔를 f의 m이라고 하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플러스 m 제곱 루트의 9 마이너스 4m 이라는 밑변과 그 다음 높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3m 요거 싹 지워지면 2분의 3m의 루트의 9 마이너스 4m이죠. 물론 이 상태에서 이거 f의 m을 저 상태에서 그냥 미분해도 되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왜냐 하면 이게 요거 루트 안으로 들어가 주면요. 루트 안에가 예쁜 다항 함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m 제곱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m 제곱 들어가고요. 이렇게 예쁜 다항 함수가 생기는데 굳이 안 그래요? 굳이 저 무리 함수에서 미분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요거를 다시 뭐 HM이라고 해보아요. 그러면 HM이 최대일 때 F의 M이 최대니까 그러면 HM은 마이너스 4M 세제곱 플러스 9M 제곱이 되는데 H'M은 마이너스 12M 제곱 플러스 18M 이렇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6M으로 묶어주면 6, 3에 6이 6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이 되죠. 얘가 샥 하고 0하고 2분의 3하고 뿔마 이렇게 되는데요. M은 어차피 0보다 큽니다. 이쪽은 더 이상 그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식이 돼요. 감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게 HM의 그림이 되고요. 그러니까 M이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최대다. 그래서 F에 2분의 3을 대입을 해주면 답이 되겠죠. 2분의 3에 요 앞에다 대입하자. 여기다가 또 2분의 3에 루트에 9, 4, 2분의 3 이 되니까 4분의 9 루트 3이 답이네요. 이게 최대값이고 최대이게 할 때 m의 값은 이거고요. 알았지? 정리하세요. 문제 10분까지 할게요.
아따, 이거 죽는다 죽어. 씨. 몇인데? 와, 좀 됐네 벌써? 아니, 딱 문제 10분까지 하고 싶시다. 알았죠? 네. 이거 되게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파, 베타 잡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근의 공식으로 풀지 마시고 알파, 베타로 잡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미적분 이제 지겹게 할 겁니다. 토 나오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치를 좀 채야 되냐면 이거 먼저 좀 보세요. 봐봐. f의 이 값이 최소라는 게 만약에 fx가 모든 미정계수가 다 숫자로 정해져 버리면 f의 이 값이 상수지 최대치수란 말을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fx가 어떤 미정계수를 변수 취급해서 변수 취급을 하게 되면 f의 이 값의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알겠죠? 그러면 미정계수를 최대한 종류를 줄이는 거지. 종류를 줄여가지고 특히 어떤 미정계수가 범위가 나오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알았지? 내가 풀어줄까? 내가 풀어줘?
그래. 그냥 봐라. 자, 봐요. 여기에서 f에 이거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에 너희들은 사실 눈치 까야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먼저 이 식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f의 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0이라는 거와 그 다음 이 나 조건을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구역에서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게 적어도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걔가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최소라는 뜻이죠. 이 구역에서 이 함수의 최소라는 거지. 이 함수의. 그런데 우리 이 함수를 hx라고 놔봐. 자, 이렇게 어떤 두 함수의 차 함수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함수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0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최소를 가지는 지점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정해졌네. h1 값이 얼마예요? (0이죠) 이 지점이 최소값이 0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최소값이 0이라는 거고 이게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최소값이 0이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최소인 지점에서 뭐가 돼야겠어요? 극소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hx를 그린다고 치면 저 왜 저래? 관심 있어? 왜 그래? 아 진짜 못 보겠네. 도영아 왜 그래? 자, hx 3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적어도 이 점은 반드시 지난다는 거잖아요. 1,0 맞죠? 3차 함수를 특히 이렇게 빼면요. fx가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 이런 모양 될 거예요. 이런 모양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극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뭐 극대가 뭐 여기서 가질지 아니면 여기서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요 앞에서 가질지 뒤에서 가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앞에서 가지든 뒤에서 가지든 간에 어쨌든 요 0일 때 h0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 오른쪽 구역에서는 어쨌든 최소값이 0인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야. hx가 이쪽은 뭐 신경도 안 쓰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와 함께 추가로 어떤 조건도 알 수 있어요? h'1 값이 0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게 극소인 지점이 되니까. 알았죠? 요거요. h'1 값이 0이다. 자,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를 어차피 둬야 됩니다. 미정계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정계수를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미정계수 두어야겠죠. 그럼 fx를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일단 두어 봅시다. 그러면 f'x는요. 3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니까 fx에서 f'x를 뺀 3차 함수 hx는 어떻게 되냐? x 세제곱에 플러스에 a 마이너스 3에 x 제곱에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ax에 c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조건 h의 1값이 1 a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2a c 마이너스 b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래서 b 죽고 그 다음 a와 c 관계식이 나오네요. a는 c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요거 요 a 오른쪽 넘기면 c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관계식. 일단 문자 관계식 하나는 찾았네. 그 다음 두 번째 h'1 값이 0이라는 걸 활용하려고 h'x를 구해봅니다. 자, h'x를 구해보시면
h'x는 3x 제곱에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요게 1 대입을 하면요 h'1은 3,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6,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2a 되니까 샥샥 죽고 이 값이 역시 0이어야 되는데 극소값이어서 b가 얼마? 3이 되겠네요. b는 아예 다른 문자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fx를 일단 요까지 진행할 수 있겠네요. fx는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 a 대신에 c-2를 대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b는 3이고요. 확정적으로. 자, 이렇게 했더니 봐봐요. 미정계수 중에 한 개는 확실히 문자를 남겼죠. 그지? 이렇게 남기게 되고 그런데 적어도 뭐 A든 B는 어차피 상수니까 A나 C 중에 하나는 범위가 나와야 돼요. 범위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런 그림에서 요 0 시작되는 지점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나의 부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h0 값, 즉 어디 h0 값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c-b인데 b가 아까 3이었으니까 c-3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c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범위가 나오니까 따라서 f의 이 값은 c에 관한 함수식이 됩니다. 자, c 8,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c 마이너스 8, 그 다음 6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5c 플러스 6이 되죠. 이때 c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게 5 곱하기 3 플러스 6, 즉 21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이 21. 됐나? 빨리 정리해, 빨리. 눈치가 있어야죠. 정리하시고 쉬워요. 정리 안 하면 못 쉬는 거야.